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도비 플래시 ANE 안드로이드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뭐 기본적인 ANE로 생각해 보시면 토스트를 이용해서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는 것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워낙 이제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많이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안드로이드 SDK 매니저를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기존까지는 이제 C2DM에서 GCM으로 바뀌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안드로이드의 푸시 서비스가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녀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포 안드로이드가 디프리케이티드가 됐습니다. 이 뜻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원이 안 될 거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가 뜨는 걸 잘 살펴보면 이제 GCM 라이브러는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로 이동을 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게 있죠. 여기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보시면 여기에 GCM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예전 구글 클라우드 메시지를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사실 국내 블로그 같은 데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GCM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ANE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고요. 먼저 SDK에서 일단 이걸 패키지를 인스톨 해 주셔야겠죠. 저는 이제 뭐 이미 인스톨이 돼 있고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입니다. 자, 이 녀석을 쓰기 위해서는요. 일단 ADT에서 임포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가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 ADT 그러니까 SDK가 깔려 있는 곳으로 가서 익스트라 그다음에 구글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이 있고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그럼 이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워크스페이스로 카피를 할게요. 제 워크스페이스랑 SDK랑 좀 섞이는 게 싫어서 자,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녀석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죠. 보이시나요?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녀석이 들어와 있고요. 이 녀석 보면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녀석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라이브러리를 그냥 풀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돼 있고 이 빌드 쪽에 가보시면 프로퍼티 잘 안 보시겠지만 프로퍼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냐 어디죠? 여기죠. 안드로이드 쪽에 가보시면 이 녀석이 라이브러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제부터 다른 프로젝트에서 라이브러리로 불러올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녀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립이라는 녀석을 이제 프로젝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자, 제가 이미 구현해 놓은 소스를 잠깐만 보시죠. 먼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 GC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레지스트리, 언레지스트리 과정이 필요하겠죠. 내 단말기를 샌더 아이디를 통해서 레지스트리 시키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언레지스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브로드캐스트 이제 리시버죠.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 메시지를 받아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이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특정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앱만이 받을 수 있게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이 GCM 인텐트 서비스라는 녀석을 실행시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ANE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콘텍스트와 익스텐션, 그 다음에 뭐 구현해야 될 펑션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일단 먼저 이제 하나씩 보시죠. 익스텐션부터 보는 게 좋겠죠. 먼저 FRE 익스텐션을 가지고 임플리먼트 시켜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구현해요. 퍼블릭 스태틱,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스태틱 변수로 이제 하나를 선언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때 하는 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컨텍스트가 되면 new air 컨텍스트란 녀석의 객체를 하나 생성시켜서 여기에 이제 넣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에어 컨텍스트에 가보시면 FRE 컨텍스트고요. 여기에 이제 뭐 맵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시맵을 가지고 우리의 함수들을 등록시키면 되겠죠. 자, 뭐 여기까지는 이제 별 다른 게 없어요.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FRE 컨텍스트에서 dispatch status events anything 하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우리의 액션 스크립트 파일에서 이벤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서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레지스트리 과정을 먼저 보시죠. 처음에 이제 GCM 레지스터가 되면 펑션으로 GCM 레지스터가 먼저 동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되게 간단해요. 예전에는 GCM을 사용하면 조금 복잡한 코드들을 이제 구현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구글 플레이 서비스 라이브러리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 get 인스턴스를 해서 지금의 컨텍스트를 넣어줍니다. 지금의 컨텍스트를 넣어주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 FRE 컨텍스트를 기억해야 돼요. 이 FRE 컨텍스트를 통해서 받은 걸 일단 우리의 하나의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액티비티를 받아오는 거죠. 에어 액티비티라는 녀석으로 받아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액티비티라는 녀석은 우리의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플래시 에어로 제작된 앱의 액티비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앱의 액티비티죠. 그리고 이 액티비티에서 get application context를 통해서 지금의 컨텍스트를 받아오게 된 녀석을 m context라는 녀석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대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get instance에서 m context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를 약간만 공부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는 UI 스레드 쪽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스레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UI 스레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는 ANR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반응이 어떤 특정 동작이 5초 이상 멈추게 되면 자동적으로 ANR이 발생하고 그 컨텍스트를 종료시켜 버리게 되거든요. 단 5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소켓 서버를 접속할 때 보통 서버가 열려 있다면 한 몇 초 안에 접속이 되죠. 그런데 그 서버가 만약에 닫혀 있는 서버라고 생각해 보세요. 닫혀 있는 서버에 소켓으로 접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접속하는 과정이 보통 한 12초에서 18초 사이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러를 뿜어내는데 한 12에서 18초가 걸려요. 그러면 ANR은 5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뱉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스레드를 통해서 그 녀석들을 구현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GCM 같은 녀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GCM도 구글 서버에 통신을 해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내 특정한 값을 보내서 이 단말기에 맞는 값을 다시 받아오는 과정 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5초 이상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직접 이 안에서 구현을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스레드를 통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바 문법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저는 자바를 잘 몰라서요. 잘 못해요. 제 뭐 본업이 이것도 아니고. 자, 잡스런 그만하고 스레드 쪽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스레드는요, 레지스터 스레드라는 녀석이고요. 이 스레드 안에 들어가면 위에서 GCM을 한번 불렀죠.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GCM을 한번 더 체크합니다. GCM이 널인 경우에 여기 스레드가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널 값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줍니다. 그리고 GCM을 레지스터 하는데요. 이때 샌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샌더 아이디인데 예전에 뭐 다른 GCM 예제를 보시면 샌더 아이디를 받는 방법은 나와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 샌더 아이디가 우리가 ANE를 제작할 때 그 각각 사용하는 사람들마다의 샌더 아이디가 따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특정한 값을 지정해 주지 못하고 변수로 선언했습니다. 이 변수는 플래시에서 보내는 값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자를 스트링으로 받아서 그 메시지라는 변수에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 샌더 아이디를 통해서 레지스터를 시키고요. 그 레지스터 된 것을 레지 아이디라는 녀석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제 블로그 보시고 그 ANE 쪽에서 어떻게 이벤트를 받아오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자, 그 이벤트를 발생시킬 녀석은요. 이 FRE 컨텍스트가 됩니다. 자, 보시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 디스패치를 해줄 수 있는 녀석은 FRE 컨텍스트 객체밖에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FRE 컨텍스트 객체인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 녀석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얘를 바로 참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스태틱으로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RE 컨텍스트는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컨텍스트 안에 객체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리턴 시켜서 얘한테 주는 거니까 얘의 객체가 여기에 오는 거니까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디스패치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죠. GCM 익스텐션이라는 데서 컨텍스트 얘가 바로 얘입니다. 얘요. 얘에서 레지스터 인포라는 녀석으로 얘와 얘를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 있냐면 아까 컨텍스트가 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컨텍스트는 에어 컨텍스트의 객체죠. 그럼 에어 컨텍스트로 가보면 여기에 이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이 메소드에 처음에 스트링 하나와 스트링 두 번째 거를 이쪽으로 받아오는 거죠. 레지스터란 값과 샌더가 아니죠. 레지스트된 단말기에 특정한 아이디가 들어오겠죠. 얘를 디스패치해서 우리의 에어로 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벤트가 전달이 되겠죠. 자,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onRegister 과정도 똑같아요. 여기서 GCM에 onRegister를 해주면 이게 이제 onRegister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onRegister라는 녀석을 주고 그때 스트링 값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값을 넣어서 에어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에어 쪽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 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어떤 그 안드로이드의 기본 구조를 알고 계시다면 이 리시버는 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의 앱이 안드로이드 안에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푸시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푸시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안드로이드 안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전부 다 방송을 쫙 뿌려요. 방송을 뿌리는데 그 방송이 필요한 녀석이 있고 필요 없는 녀석이 있겠죠. 그걸 구분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 리시버라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썼지만 구글 플레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서 웨이크업 웨이크풀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는 녀석이 생겼어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바로 이제 깨워주는 녀석인데 한번 보시죠. 이제 리시브가 되면 일단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됐든 이 리시버가 그 값을 받았다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이걸 받으면요, 이때 컨텍스트와 인텐트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녀석을 하나를 실행시켜야 돼요. 어떤 녀석을 실행시킬 거냐면요, 이 컴포넌트 네임을 가지고 실행시킬 겁니다. 이 ctx의 get package name, 그 다음에 gcm intent service class의 get name을 통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패키지 네임은 전혀 다르죠. 에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명령이 다른 패키지 이름이 있겠지만 이 ctx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ctx 같은 경우에 얘의 패키지 이름이 나와요. 얘의 패키지 이름이요. 얘 패키지 안에 gcm intent service class get name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 gcm intent service 얘를 실행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이제 start wakeful service라는 녀석을 통해서 지금의 컨텍스트와 인텐트를 통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인텐트에 set 컴포넌트를 붙여가지고요, 얘를 실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실행됩니다. 자, 그럼 얘가 들어오면요, 일단 이제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여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일단 그 GCM 안드로이드 쪽,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에 GCM의 튜토리얼 예제가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에러일 경우, 딜리트일 경우, 뭐 진짜 메시지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고요. 이 부분은 뭐 설명 안 드릴게요. 그걸 튜토리얼이나 뭐 그쪽에 예제를 보시면 아실 거고. 자, 여기서 send notification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ANE의 기본 구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노티피케이션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근데 자, 보시죠. 노티피케이션을 만듭니다. 노티피케이션 매니저인데요. 디스의 get 시스템의 컨텍스트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꺼내옵니다. 그리고 인텐트를 만드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실행시켜야 될 녀석이 얘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일단 여기는 넘어가고요. 여기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꾸미실지 모르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노티피케이션 컴팩트 빌더를 통해서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set small icon이라는 녀석인데요. set small icon에서 아이콘이 없으면 얘 자체가 에러를 뿌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src 여기에 요 녀석들만 클래스를 통해서 밖으로 빼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리소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리소스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해서 이 리소스가 제대로 r.java를 통해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아이콘 16이라는 녀석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값이지만 ANE로 가면서 안드로이드의 r.java 클래스를 쓰는 게 아니라 에어의 r. 클래스를 써요. 무슨 소리냐면 에어가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그 리소스들을 다시 다 찾아서 r. 클래스라는 녀석으로 다시 만듭니다. 이거는 얘 수정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이 항상 이 값이 될 거라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값은 바뀔 거예요. 분명히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문제죠. 자, 그런데 해결책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에어앱 패키지 있죠. 우리가 에어앱을 만든 그 패키지 네임 닷 네임 안에
r.class라는 녀석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에어에서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 안에 그 클래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준 녀석이 얘입니다. 예, 제가 자주 방문하는 블로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방문하시면 돼요. 디스트릭트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district.com 뭐 여기에 가시면 이 소스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패키지 name .r 클래스에 우리가 보내는 클래스 네임을 또 매칭을 시켜서 그 다음에 스트링 네임이랑 똑같은 녀석이 매칭이 되면 그때 아이디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고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면 리스트 리소스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 에어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꺼내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하면 이 로그캣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다 있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고요.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패키지 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키지 네임은 얘죠. 그런데 얘를 꺼내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텐트에서요. 컴포넌트를 꺼내 오시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서 패키지 네임을 꺼내 오시면 얘 전체적인 패키징 내역이 나와요. 근데 얘 패키징 네임은 사실 에어로 만든 어떤 우리의 에어 패키지 네임이 나오겠죠. 예, 그 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그냥 에어 패키지 네임이라는 스트링 변수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꺼내오게 됩니다. 에어 패키징 네임 드로웨이블의 노티 아이콘이라는 녀석을 리소스로 가져올 겁니다. 리소스 그다음에 get 리소스 by id by name이죠. 그래서 얘는 인트형이죠. 인트형 숫자를 가져다가 여기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드를 시키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과정이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를 익스포트 시키실 때 왜 그러냐 하면 익스포트 시키실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보시면 자 해서 보시면 src 얘 폴더만 내보내요. 얘들만 내보내거든요. 얘네를 이제 빌드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얘네를 이제 내보내게 되면 잠시만요. 예, 저는 뭐 이런 빈이라는 폴더 안에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보시죠. 먼저 이쪽 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전 CCM 익스텐션이라는 녀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다 볼 거 필요 없고 여기에서 컨텍스트 만드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는 커스텀 이벤트를 원래 만들어야 되지만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ID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녀석을 넣어놨고요. 이벤트가 올라오면 여기다 이벤트 리스너를 붙여놨고 이벤트가 올라왔을 때 그 디바이스 아이디에다 그냥 붙일 거예요. 근데 이벤트가 올라올 때 보통 두 개가 같이 올라옵니다. 코드와 레벨로 나누어서 오는데요. 처음 보내는 게 코드, 두 번째 게 레벨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에서 아까 이벤트를 발생시킬 때 두 개의 인자를 가져간다고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인자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플래시에서 이렇게 코드와 레벨로 나눠서 가져오는데 전 두 번째 진짜 아이디를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에 레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패치를 통해서 컴플리트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레지스터가 오면 여기에 스트링을 받아서 컨텍스트에서 콜을 하는데 GCM 레지스터라는 펑션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빌드의 과정이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일단 빌드의 과정 보시죠. 저의 익스텐션입니다. 자, 저는 뭐 아이디를 이렇게 줬고요. 이 아이디는 여기와 맞아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기와 똑같은 거여야 되는 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내보낸 자 파일, 그 다음에 우리의 익스텐션의 풀 패키지 명입니다. 풀 패키지 명과
GCM 익스텐션이라는 녀석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실행시킬 녀석이 GCM 익스텐션 얘죠. 얘가 무조건 제일 처음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일단 딱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빌드의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 빌드의 과정에서 이제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다른 쪽에서도 응용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냥 이 자 파일을 보내면 우리가 썼던 라이브러리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가 아까 src만 내보냈죠. 여기서 익스포트 시키면서 이 src만 내보냈단 말이죠. 여기만요. 다른 건 다 안 내보냈죠. 이렇게 안 내보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썼던 것들, 예를 들어서 GCM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com, com.google.android gms gcm 구글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보낸 라이브러리에는 당연히 얘가 없겠죠. 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걸 라이브러리를 이쪽 걸 그냥 갖다 썼거든요. 여기 걸 갖다 썼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쪽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티피케이션 컴팩트 빌더를 사용하면 이건 안드로이드 서포트 v4 앱 노티피케이션 컴팩트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안드로이드 기본적인 자 파일에 안 들어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럼 이 녀석들은 어떻게 가져와야 될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구글 SDK를 한번 보시죠. 구글 SDK에서 이제 GCM만 먼저 예를 들게요. 자, 여기 보시죠. 구글 플레이 서비스의 립에 여기에 립에 가보시면 여기에 이 자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그냥 그대로 우리의 플래시 빌더 쪽에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빈 쪽에 같이 넣어주는 겁니다. 전 여기다 넣어놨죠. 그 다음에 V4 서비스는 어디 있냐? 안드로이드에 있던가? 서포트에 V4 여기에 있죠? 얘도 그냥 여기다 넣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쓰게 될 테니까요. 뭐 여기에 넣어서요. 저는 이제 빌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뭐 이 타겟 네임은 잘 아는 거고요. 보시면 뭐 자를 풀어서요. 이걸 푸는데 대상은 서드 파티 자 그러니까 API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생긴 API들을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풀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 안에 그냥 그대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소스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리소스도 안드로이드 쪽에서 안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리소스라는 녀석을 만들고 드로웨이블 노티 아이콘이라는 녀석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리소스를 그대로 그냥 갖다가 패키징을 해버려요. 이 내용들은 이제 제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한번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네, 빌드는 좀 시간이 걸리죠. 네, 빌드가 끝났습니다. 빌드 끝났고요. 빌드를 해서 GCM이라는 녀석이 생겼고요. 자, 일단 얘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아까 src만 내보냈지만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나머지 것들 구글, 안드로이드, GCM 여기에 이제 있죠. 클라우드 메시징 클래스라는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서포트 v4의 컴팩트 빌더였죠. 뭐였죠? 뭐 하여간 있었죠. 예, 걔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 앱이었나요? 아, 예, 찾기 힘들겠네요. 뭐 어쨌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N이라는 녀석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리소스입니다. 자, 자라는 녀석이 따로 들어와 있고요.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처럼 쓸 거고 리소스에 노티 아이콘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 리소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리소스를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 주시면 되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 AN이 리소스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이제 GCM ANE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 진짜로 구현할 때는 퍼미션을 또 줘야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퍼미션들이 있거든요. GC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인텐트나 뭐 get account, wake lock, 그다음에 리시버, 그다음에 유저 퍼미션에서 뭐 얘 넣어 주셔야 되고 퍼미션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리시버입니다. 리시버는 이제 얘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DTG.Turkish ANE 네이티브 익스텐션 GCM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자, 우리의 패키지 모형은 이거예요. 저는 디버그로 실행시키기 때문에 여기 디버그까지 걸어줬거든요. 일단 얘인데 리시버는 전혀 다른 녀석이 받습니다. 전혀 다른 녀석이 받아요. 그런데 이때 컨텍스트는 우리의 얘가 되는 거죠. 아까 코드에서 보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카테고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리시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쪽 소스이기 때문에 패키지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뭐 얘를 진짜 뭐 빌드를 시켜보죠. 빌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화면을 보여드릴 순 없고, 네, 제 LG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OPS라는 녀석이죠. OSP인가요? 네, 뭐 어쨌든 자, 여기서 일단 언레지드 레지스터를 시키고요. 레지스터를 시키면 이렇게 이 ID 값이 옵니다.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자, 이렇게 ID 값이 오고요. 자, ID 값이 왔습니다. 자, 그럼 얘가 등록돼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마련해 놓은 서버에서 얘를 푸시를 해볼게요. 자, 푸시를 하니까 여기에 뜬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뜨는 거죠. 네,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좀 느리죠. 네. 메시지에서 좀 죽여 놓을게요. 네, 메시지 사라졌죠. 메시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죽은 상태에서도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돼서 우리의 앱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텐트를 구현해 주시면 이제 우리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우리의 에어앱이 뜨게 될 텐데 지금 디버그 상태라서 조금 늦게 뜹니다. 네, 오늘 이제 뭐 ANE와 안드로이드 GCM을 통해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ANE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ANE를 기본적으로만 구현을 하게 된다면 사실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는 일이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구글의 뭐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이게 이제 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리소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을 이제 꼭 아셔야 되고요. 제 블로그를 방문해 보시면 뭐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다 네이버터크시스에 가보시면 주의사항 몇 가지라고 해서 돼 있고요. 제가 빌드에서 XML로 넣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리소스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여기 ANE에서 이렇게 리소스라는 녀석이 생겨서 다시 에어가 이제 진짜로 우리 모바일 앱 APK로 패키징이 될 때 이때 리소스를 r.class라는 녀석으로 다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과정을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리소스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장황하게 오래 떠들었는데요.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다지 도움되는 내용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혹시 저같이 본업이 아니라 취미 생활로 이렇게 에어 만드시는 분들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시게 될 텐데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삽질은 했지만 우리의 오픈돼 있는 진영에서 이제 이런 거 다 만들어 놨어요. 미리.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 쓰는 것도 있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예전 버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AN이 갖다가 쓰시면 되고요. SRC를 보시면 얘가 더 기능이 많겠죠. 근데 이제 얘는 예전 버전, 예전 GCM을 통해서 한 거거든요. 네. 레지스트 과정을 볼까요? 네. 레지스트 과정을 보시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간단해지면서 되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저 사이트 방문하셔서 뭐 필요한 AN이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데 예,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라 이미 있는 AN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추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